여러분, 만약 어제 꿨던 꿈을 오늘 이어서 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현실 세계의 물건을 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그 특별한 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겁이 많아 공포 영화는 좀처럼 보지 못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이 아이가 우리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악몽을 자주 꾼다는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과자 파티를 하면서 좀비 영화를 봐서 그날 밤에 좀비 꿈을 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악몽에는 아주 다양한 무서운 것들이 나오는데, 친구들과 영화를 볼 때도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영화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늘 미안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모아의 공포를 없애야만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꿈속 세상을 여행할 때 사용했던 드림캐쳐를 빌려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드림캐쳐는 제가 아주 힘든 모험 끝에 구했던 것으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아에게 드림캐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주머니에 넣고 자면 특별한 효과가 생긴다. 꿈을 계속 이어서 꿀 수 있고 현실 속 물건을 꿈에 가져갈 수 있어. 이 성질을 이용하면 악몽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3달 정도 지났을 때 모아는 저에게 돌아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줬습니다. 일기장도 저에게 주고 갔죠.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와 일기장에 써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모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때부터 모아는 드림캐쳐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드림캐쳐를 지닌 채로 잠든 첫날에는 지난번에 꿨던 좀비 꿈을 이어서 꿨습니다. 꿈이 시작된 장소는 학교였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저녁 교실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전부 책상 밑이나 교실의 구석 청소도구함 뒤에 숨어있고,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평소 모습 그대로였지만 모두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반투명 시트지가 붙여진 복도 창문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비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모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이잖아. 옆에 있던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꿈에서 깼습니다. 모아는 학교에 걸어가면서 계속 꿈에서 겪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꿈에 나왔던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기분 나쁜 색깔의 액괴를 주물럭거렸습니다. 야, 너 쌤한테 또 뺏긴다. 모아가 진수에게 경고했습니다. 예전에도 진수는 액괴와 음식을 섞어서 선생님께 뺏긴 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네가 갖고 있어. 진수가 액괴 덩어리를 모아에게 쥐어줬습니다. 모아는 그냥 웃으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부러 민대도 저한테 받은 그림캐쳐와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모아는 드림캐쳐가 진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식사를 대충 빨리 마치고 학교 도서관 구석에 가서 책 보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잤습니다. 잠에 들자마자 어제의 꿈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모아는 어두운 저녁 교실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창문 밖에는 좀비가 된 아이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아는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에서의 중요한 사실들도 꿈속에서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만물박사 연구소나 드림캐쳐 같은 것들 말이죠. 꿈속의 모아는 그냥 꿈속의 모아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꿈에서 깬 다음에야 그것이 꿈이었고 그 이전 꿈과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무튼 꿈속에서 모아는 창밖의 좀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이잖아. 옆에 있던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모아는 좀비를 막거나 해치울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둘러봤습니다. 교실 뒤 사물함 앞에 잔뜩 쌓여있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양동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속을 들여다보니 액괴가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뭐야? 모아가 물었습니다. 액괴잖아.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액괴지.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모아가 묻자 다들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 액괴는 진수가 줬던 것인데 드림캐쳐의 영향으로 꿈속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모아는 한 손에 양동이 속에 액괴를 주물러 보더니 양동이를 들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 돼! 다들 모아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좀비가 이마로 유리창을 깨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영어쌤이다. 영어 선생님은 이미 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좀비가 되어서도 영어로 웅얼웅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아는 양동이에 담겨있던 액괴를 한 주먹 쥐어서 선생님에게 던졌습니다. 액괴를 맞고 좀비가 죽겠냐? 진수가 말했습니다. 끈적끈적하니까 느려질 수도 있잖아. 모아가 말하면서 창문 쪽으로 계속 던졌습니다. 액괴에 맞은 영어 선생님 좀비는 처음엔 약간 당황하더니 얼굴에 붙은 액괴를 손으로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좀비가 된 육상부 누나와 방송부 형도 그 옆에 다가와 액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모든 아이들은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액괴를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진수는 액괴를 먼 쪽의 벽으로 던져 좀비들이 벽에 바짝 붙도록 머리를 썼습니다. 지금이야, 나가자. 모아가 뒷문을 열자 모두 동시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옆 교실과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좀비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들을 보고 잡아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모아는 복도 구석 여기저기에 액괴를 던져 좀비들을 유인했습니다. 그 사이 갇혀있던 친구들을 빼내고 액괴를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3층에서 1층까지 힘들게 내려갔는데 운동장에는 더 많은 좀비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최대한 액괴를 꽉 뭉쳐 멀리 던지자 좀비들이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몇몇 좀비들은 양동이를 보고 그 안에 액괴를 먹기 위해 아이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모아는 꿈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는 꿈이란 것을 알 수 없었지만 꿈에서 깬 뒤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게 필요해. 모아는 액괴를 꿈속에 가져갔던 것처럼 다른 물건을 가져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꿈속에서 성질이 약간 바뀐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